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파크 부지 일부에 노인 복지주택이 포함된 세대 공존형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계획에 없던 내용이 갑작스럽게 발표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4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고 불이 꺼졌다가도 다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 화재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축구장 15개의 크기와 맞먹는 서울 혁신파크 부지. 서울에서 이만한 땅 찾기가 힘들죠. 서울시가 이곳을 서부권의 새로운 생활경제 중심지, 이른바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파크 부지 일부에 세대 공존형 주택을 짓겠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은평구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대 공존형 주택. 고령층의 부모 세대와 젊은 자녀 세대가 한 동네 공공주택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노인 복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방식인데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서 착안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공공주택을 혁신파크 부지개발 사업에 포함해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해당 계획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은평구와 사전 소통 없이 없던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공주택에 들어간다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일부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에 관련된 의견은 없었거든요. 소통 없이 이제 일반적으로 낸 건이라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시립대라든지 컨벤션들이 들어올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존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입장문을 통해 세대 공존형 주택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은평구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이번 발표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는 인구는 많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고 경제 인프라가 부족해 대규모 상업지구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은평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상황.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세대 공존형 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 계획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를 포함해 혁신파크를 서부권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부지 일부의 공급 임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신경제 거점 같이 가는 거죠. 서울시는 올 연말쯤 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은평구는 서울시에 노인복지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요청한 상황. 개발 주체인 서울시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원하는 지자체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4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4,6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7,300여 명의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천에서 956명, 은평에서 1,020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4,974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 현황은 36.6%,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6.6%,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2%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시민의 백신 접종률은 3차 64.2%, 4차 9.9%를 기록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비 집행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업무 추진비 사용 논란, 근절할 수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네, 투명사회를 위한 공개정보센터의 조민지 사무국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규정 자체가 그 집행 대상과 집행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해서 좀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도 상관없을 만큼의 규정을 좀 정한 것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 목적 자체를 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자세히 기재해서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당한 사용들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이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감사를 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입법부를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업무 추진비가 계속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혹시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업무 추진비 사용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이 지방의회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 사용 목적 자체를 의정 활동 관련된 비용이라고 일괄적으로 기재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의회가 굉장히 많고 그나마 조금 집행 목적을 의정 설명회 참석자 식사 제공이라든지 유관 간담회 회식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공개하는 수준의 그런 지방의회는 있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이제 공개하고 모범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는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네, 사무국은 업무 과부하로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업무 추진비 오용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지책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어디에 왜 사용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공개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서울 그 기초자치의회 중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 추진비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자치구들이 이제 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회 사무국의 답변은 그렇다면 예산 사용에 대한 확인을 못한다라는 의미인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제 의장단이 되면 스스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오히려 사무국에서 만약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업무 추진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다면 의회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금 변화를 해야지 이런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는 데다 불을 꺼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차한 차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69건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불량, 그리고 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는 게 화재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한 번 불이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돼 있어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닿으면 불길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 차량 아랫부분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살아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차량 전체를 덮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차량 아랫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수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진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게는 수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화재 대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진압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 전기차는 한 번 불을 끄더라도 다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리하게 자체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상시 차량을 충전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인 차량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와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